아파트 가격이 거래가 안 될 뿐이지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져봤자 잠깐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거기다 강남은 오른다, 어디는 오른다, 어디는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가고 있다. 자,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쭉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서울 집값은 보합권에 진입을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따가 실거래 가격 지수 한번 볼게요. 그리고 1, 2주 내 하락세, 즉 매매가격 지수도 곧 한두 주 내로 하락세로 바뀔 것이다. 금리 한파성, 금리가 문제가 크죠.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신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 라고 하더니 이제 말 바꿔요. 구축이 주도한다. 주도라는 건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주도 아파트, 그런 것들을 보통 대장주라고 하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런 거는 신축 아파트의 대장주가 많기 때문이죠. 재건축이나. 그래서 재건축, 신축이 주도한다. 이 말은 언론의 말이 틀리는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건축, 신축이 침체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12.16 정책 나온 이후에 재건축, 신축이 굉장히 침체했죠. 가격을 너무 높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6에서 9억 아파트가 주도한다. 6에서 9억 아파트가 주도를 해요? 6에서 9억 아파트는 그냥 그때 거래가 많은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열차가 있다고 했을 때 요 맨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게 재건축, 그 다음에 신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오는 게 준신축이죠. 그리고 구축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로를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선로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럼 재건축, 신축은 이미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준신축이 아직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구축, 오피스텔, 빌라가 아직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오르고 있고 얘네가 오르고 있으니까 얘네가 주도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신축은 원래 준신축보다 비싸야 돼요. 더 깔끔하고 더 최신이고 기술도 많이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3년 된 집에 살 거예요? 8년 된 집에 살 거예요? 어느 게 더 깨끗하고 어느 게 더 살기 좋아요? 원래는 그래요. 똑같은 걸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구축은 그렇죠. 구축은 더 오래됐는데 더 옛날 거고 녹물 나오고 아직도 복도식이고 그러니까 오피스텔 빌라? 황금성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뒤로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얘가 더 올라서 얘를 밀어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냐. 원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차처럼. 근데 이제 기차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 빌라도 이제 슬슬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재건축은 아직 좀 더 부추기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신축이 이렇게 와 있으면 준신축, 그 다음에 구축, 오피스텔 빌라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고요 지금. 얘네도 이제 침체되고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새 아파트 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아직 보합이라고 하지만 신축은 이미 하락세로 들어간 지 2주째다. 수도권 계속 아직 보합이라고 하지만 신축은 하락세로 들어간 지 4주째다. 왜? 신축이 먼저 선도하고 신축이 먼저 반응하고 신축이 먼저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거품이 꼈기 때문에. 30억 떨어졌을 때는 기사가 많이 안 나왔는데 바로 이런 기사 뜨죠. 그러면서 요거는 조합에서 이제 자격 박탈해 가면서 가져간 건데 이런 것들은 물론 문제가 있어요. 30억, 22억 폭락 이렇게 두 개 뜬 거는 사실 요거 가지고 강남 폭락이라고 저희가 말하진 않죠. 저거는 저희가 봐도 굉장히 특수 거래고 손절하더라도 저 사람들도 저 정도까지 내리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있지만 강남은 이미 하락세로 바뀌었죠. 신저가, 신고가 해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떨어진 데는 금광구나 노도강 이런 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초, 성동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 3구 마용성이죠. 신저가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하락거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파트 10채 중에서 8채 하락거래. 아리팍 급락. 서울도 54%가 하락거래. 똘똘한 체인 판교죠. 6억 7천 떨어졌죠. 그 다음에 광교 5억 1,500 떨어졌죠. 미사 4억 8천. 그 다음에 가밀 강남 4구 중에 하나죠. 4억 6천. 그 다음에 여기 분당, 하남, 의왕 똘똘한 채가 아닌 데가 거의 없네요. 용산, 서초, 종로, 양천, 서초. 양천은 목동 있으니까. 도봉구, 그래. 도봉구는 좀 똘똘하다고 보기 힘든데 여기도 5억 떨어졌죠. 그 다음에 보면 서초. 이렇게 한번 쭉 뽑아서 보니까 억 단위로 떨어지는 데들 넘쳐나고 있더라. 실거래가 본격 하락 시작됐다는 거예요. 금매가 나오고 거래가 되지만 거래가 안 되는 금매들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막상 보면 호가는 높은데 가서 그 다음에 실거래 뜬 거 보면은 호가보다 낮은 거래도 많더라.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단지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10억에 내놓으세요 라고 막 선동해 놓고서 본인도 10억에 내놔놓고서 막상 부동산이 따로 몰래 얘기해가지고 내가 9억까지 내놓으리 해줄 수 있으니까 10억 좀 비싸다고 해서 몇천 단위로 깎아달라는 사람 있으면 나부터 연락 달라고 이런 식으로 살금살금 얘기해가지고 팔고 이사 가버리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 다시 안 만나면 되죠. 사기꾼들의 행태죠. 담합꾼들은 사기꾼들이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같이 해가지고 저게 실거래가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당신들 다 그런 식으로 선동해놓고서 본인들 비싸게 먼저 팔고 빠지려고 하는 사기꾼들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맨날 근데도 집값 안정, 강남은 신고가, 강남 신고가 쓸 때 강북 뚝뚝 떨어졌다 그러면서 양극화란 표현을 계속 썼죠.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똘똘한 한 채 이야기하면서 신고가 찍은 것들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강남은 신고가 여전하고 강남이 안 떨어졌으니까 대세 하락 아니고 늘 이런 식으로 말하죠. 여기 떨어진 거 많잖아요. 25억 7천에서 7천 떨어졌죠. 여기도 4,500 떨어졌고 여기는 1억 5천 떨어졌죠. 여기는 20억 8천까지 갔는데 19억대 거래되고 있고, 강남 4구 신고가 39%, 하락가 47%, 하락 비중 더 높죠. 자, 부동산 원에서 실거래 가격 지수를 뽑은 거죠. 강남이면 어디예요? 동남권. 동남권은 안 떨어지냐? 동남권 떨어지고 있죠. 오히려 도심권이 버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다 떨어졌죠. 그 다음에 12월에는 아마도 훨씬 더 높다.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올 거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실거래 가격 지수 전월 대비 변동률 보면 어때요? 12월 잠정 나왔는데 전국, 수도권, 서울 다 떨어졌는데 서울 지금 잠정이라고 여기 해가지고 뭐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2021년 직전 대비 하락 거래 비중도 서울이 직전 거래 대비 50% 하락했다. 똘똘한 채예요. 아직도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죠.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굳이 3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억 단위로 떨어지는데 가서 뒤져보면 다 있고, 내부 거래가 많고 똘똘한 채를 찾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오류가 있죠. 똘똘한 채를 찾는데 왜 내부 거래가 많냐? 똘똘한 채라는 거는 다주택 사는 것들 처분해가지고 강남 입성해서 비싼 집 사는 건데 일단 처분이 안 되죠. 처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똘똘한 채가 가능하냐, 첫 번째. 그러면은 현금 부자들이 사느냐? 현금 부자들이 이미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남 쪽에는 이제 보유세랑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은 현금 부자들이 거기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비싸게. 지금 전세가도 거품이 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랑 매매가의 차이, 즉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거품이 그만큼 많이 꼈다는 거고, 강남 입성할 정도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물론 부동산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 가격 따위는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혹은 주식 코인 같은 걸 엄청 잘하는데 부동산은 좀 젬병이신 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매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 부자들 뭐 하고 있어요? 다 빼서 현금화하고 있고, 예금 넣고 있고, 적금 넣고 있고, 요금을 예금으로 넣고 있고, 미술품 사고 있고, 금 사고 있고. 그런데 무슨 똘똘한 채예요? 누가 사요? 그런데도 맨날 강남은 신고가. 강남은 신고가가 아니라 강남은 거래가 안 되고 처음에. 그 다음에 근데 거래량이 딴 데보다 덜 떨어졌다는데요. 덜 떨어진 이유는 다 내부 거래고. 강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거래 취소도 엄청 많이 나왔죠. 거래 취소 첫 발표 때 강남 서초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근데 중복거래 취소라는데, 중복거래는 중복거래 취소니까 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한 호실이 중복거래가 막 4개 나왔다가 3개 취소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중개업 해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중복거래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취재 결과는 안 쓰죠. 중복거래 그렇게 실수할 정도면은 얼마나 어리버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남 중개사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그 비싼 임대료 내고서 강남 그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믿고 쓰겠어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장난질 치는 거지. 내부 거래 비중이 높다는 건 뭐예요? 자전거래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뭐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도 집값 오른다고 부추기고 싶어가지고 자전거래 하면은 취득세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데 그거 다 내고 자전거래해서 올리고 싶겠냐? 자전거래 하면 취득세 양도세 내요?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치러야 취득세 양도세 내는 거죠. 근데 자전거래는 등기를 안 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 실거래가에 지금 중개거래, 직거래 이걸 쓸 때가 아니라 등기된 아파트, 등기 안 된 아파트를 표시를 해줘라.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등기 치면은 그냥 등기된 아파트 하고서 색깔 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안 된 아파트가 갑자기 신고가가 따다다다 떴고, 과거에 신고가 뜬 아파트 보니까 아직도 등기 안 떠있다. 그러면 여긴 지금 집값 장난질 치고 있는 거고 신고가를 믿을 수 없는 데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냐? 강남이나 아니면 신도시, 집값 장난질 치기 좋은 곳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GTX 라인 같은 경우도 잘 조사해봐야 돼요. GTX 라인 같은 데서 처음에 집값 띄워놓고서 장난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띄워놓으면 그 뒤에 아 여기가 뜬다 하고 사람들 우후죽순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추경매수 들어간 거고, 강남 맨날 신고가 찍는다고 하는데 옆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신고가 찍는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신고가를 찍어. 그래놓고 무슨 양극화예요. 이 가격 싫어하니까 떨어진 실거래가에 마음 졸이는 집주인들 하면서 늘 하는 데는 이제 성북구나 이런 데 이야기하죠. 왜? 강남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강남은 우리 관음클럽님들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맨날 성북구, 은평구 이런 데나 이야기하면서 서민들 죽는다. 하지만 강남 사람들은 버틴다. 강남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결론. 일시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극화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시적이냐?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계속 침체된다. 양극화라고 하면서 자꾸 띄우고 있지만 강남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면은 자, 이게 선행돼서 나오고 있죠. 매매 가격 지수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 따라갈 겁니다. 이미 11월부터 하락이고, 그래서 지역들을 보면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여기는 다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종, 특별시 여기는 다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는데 8개도밖에 없다. 거품 주로 낀 지역들 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8개 도 중에서도 보면은 뭐 여순광 이런 데는 떨어지고 있어요. 투기 많이 들어간대. 실거래 가격 지수는 하락 중이다. 그리고 실거래도 막상 하락거래 비중이 전국 80%, 서울 50% 넘어갔다. 아직도 일시적일 거라고 보나요? 그러면은 집값이 다시 상승할 거라면 상승할 요인이 있어야 되죠. 그 요인이 뭐가 있어요? 금리가 내려갈 거예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죠? 그 다음에 대출을 늘려줄까요? 뭐 후보가 LTV를 뭐 풀어준다고 하고 있는데 LTV 풀어주는 거는 DSR이 걸렸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DSR만 확실하게 들어가면은 자금이 더 들어올 일은 없다. 또 뭐가 있을까요? 현금 부자들이 돌아올까요? 토지보상금이 돌아올까요? MB 때도 집값 떨어졌을 때 토지보상금 역대급으로 지급해도 집값은 계속 떨어지더라. 토지보상금 받은 사람들은 바보라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리려고 하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 들어가고 싶어 하죠. 답은 나왔어요. 실거래 가격 지수 떨어지고 있고 이게 대폭락의 시작이다. 대폭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폭등했기 때문에 대폭락하는 거고 정상화되는 것의 시작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